그 김상훈 정책위 의장이 만장일치로 이제 추인이 좀 됐는데 친윤계가 표결 요구할 수도 있다. 뭐 이랬는데 실제로 그런 거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박수로 통일. 보통 다 그러죠. 그러니까 예, 정책위 의장한테 뭘 표결. 그다음에 이제 대표하고 원내대표가 기본적으로 논의를 해서 네. 합의한 인물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의원들은 그냥 박수로 추인하고 그러는 것이죠. 뭐 네. 이걸 가지고 표결까지 하면 뭐 예능으로 얘기인데 다큐로 받는 뭐 이런 꼴이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요. 근데 사실 그 김상훈 의원이 대구 사선이잖아요. 네, 예. 이분은 친윤이에요, 비윤이에요. 그 캠프에는 없었어요. 한동훈 캠프. 둘 다 아닌데요. 뭐예요? 이분은 뭐예요? 무색무취하신 분입니다. 아, 무색무취. 예. 그렇게 얘기하면 이준석계죠. 그러네. 예. 왜냐하면 PPAT 추진위원장을 했거든요. 이준석 당대표 때. 이준석 당대표, 예, 이준석 예. 대표하고도 가깝겠네요. 친하죠. 친해요. 예. 그다음에 사실 지난 총선 때 예. 공천받기 어려울 것이라는 소문이 대구에 파다했어요. 김상훈 의원이. 예. 그런데 살아와서 정책의장 역시 정치는 지나봐야 하는 알 거야. 수가 없어. 진짜 알 수가 없어. 예. 죽었다 살았다 그걸 하는 거예요. 예. 예. 깜짝 놀랐는데. 예. 김상훈 의원을 그러면 한동훈 대표의 포석은 어디 있다고 봐야 됩니까? 왜 김상훈을 픽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그 우선 한동훈 대표가 네. 당내에 그렇게 폭넓은 인적 자원을 갖고 있지 않아요. 현역들. 예. 현역이든 원외든 다 포함해서 네. 실제로 지금 뭐 꼭 그 자기 사람 써야 되겠다 하는 사람들은 뭐 지명직 최고위원, 예. 뭐 전략기획부총장 뭐 예. 이런 분들은 다 이렇게 자기 사람 부총장 이렇게. 썼는데 이 정책위 의장은 의원들과의 관계의 문제이기 때문에 색이 너무 강한 사람을 쓰면 의원총회에서 분란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만에 하나 예를 들면 정말 자기 사람, 자기 색깔의 사람을 썼는데 네. 의원총회에서 그거 안 된다, 표결해야 된다 이렇게 해갖고 만약에 표결했는데 부결돼 버리거나 이러면 대표가 완전히 모양이 이상하게 많이 빠지죠. 그럴 수 예. 있죠. 예. 그러니까 사람도 많지 않은 데다가 무색무취한 사람 그래도 정치권에서는 본인이 기용을 하면 그 사람 편이 되는 거거든요. 예. 무색무취했더라도 김상훈 의원이 한 대표의 지명에 의해서 정책의장이 됐기 때문에 지금부터 한 대표 사람이 되는 거죠. 오늘부터 1일차. 우리는 1일. 우리 오늘 1일이야.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정책위의장 김상훈 대구, 조직부총장 정성국 부산, 네. 예, 그리고 기획부총장 신지호 전 의원은 서울이죠. 네. 원외고. 그다음에 지명직 최고의 김종혁 이분도 그 원외죠. 네. 예, 당협위원장 경기도 고향의 경기도. 그 곽규택 한지아 두 대변인은 부산과 비례 이렇게 돼 있는데 그래도 대구 경남이에요. 그러니까 영남 지역을 벗어나진 않았어요. 특히 이제 조직부총장 정성국이 잘 봐야 된다. 그래서 당협위원장들 싹 다 갈아치울 수 있다. 친한계로 뭐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 그럼 못해요. 어떻게 하면 아 그래요? 그걸 어떻게 하면 조직 부총장 한 사람 그렇게 바뀌었다고 해서 가능하지도 않고 네. 실제로 하려면 상당한 정교한 작업이 필요하겠죠. 우선 당무감사를 실시해야 되고 네. 당무감사를 하면 그 당무감사의 배점에 따라서 예. 점수로 계량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실제로 그 친한 인사를 교체할 만한 사람이 있는 곳에 그 사람을 정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예를 들면 원외 같은 경우에 네. 그렇게 정교하게 할 수 있나요? 쉽지 않아요. 근데 정성국 의원이 보니까 초선이더라고요. 대부분 초선들이 네. 맞는 자리입니다. 초선에다가 네. 이분이 저 교총 출신인데 네. 그 교총 회장 그 되고 선생님. 사흘 만에 그 국민의힘 입당해가지고 뺏지 달았어요. 그래서 교육계에서 욕을 바가지 먹은 분이던데 여하튼 초선이 조직부총장이 됐고 뭐 당무감사를 한다 하더라도 최소한 3선 정도는 돼야 이게 힘이 실릴 텐데 아니 선수의 문제가 아니고 네. 그 조광특위를 그러니까 뭐 당무감사위원회를 구성을 해야 되고 네. 그 당무감사위원회에서 당무감사를 해야 돼요. 그럼 당무감사를 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네. 당장 이렇게 저렇게 하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그건 이제 그런 식의 이제 포석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혹시 할지 모르겠으나 네. 그 원외 위원장들을 그렇게 함부로 네. 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이제 이런 경우 있을 수 있겠죠. 다 내년 지방선거니까 네. 임기 2년인데 예. 내년에 예를 들면 이제 대통령 선거에 나오게 되면 내년 9월에는 그만둬야 돼. 1년 6개월 규정이 그렇죠. 있어서 예.
그 9월 전에 자기 사람을 좀 바꿔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네. 좀 중장기적으로 올 하반기든 내년 초든 네. 그 당무감사위원회를 해서 뭐 바꿀 수는 있겠죠. 네, 네. 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뭐 뭔가 굉장히 새로운 접근을 할 것처럼 보였는데 윤석열 대통령 초반에 인사가 서우남이었잖아요. 서울대 50대 남성 이랬는데 한동훈 위원장도 5060 남성들이에요. 그리고 네. 대체로 영남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어떤 그 정당 색을 탈피해서 뭔가 새로운 시도를 하기에는 부족한 것 같아요. 예. 일단 기본적으로는 인적 풀이 없는 것 같고요. 네. 본인의 어떤 대선에 나가야 되겠다라는 방향성은 있지만 그 강론을 채워나갈 정치력이 있는지 좀 의문이고 네. 그래서 지금까지 자기의 어떤 상징성 그리고 뭐 정체성을 지금 한 10일 지났잖아요. 네. 전혀 못 보여줬다라는 건 좀 아쉬운 지점으로 남는 것 같고 네. 그나마 자기 사람을 하겠다고 하는데 너무 정책위 의장 이 부분에 힘을 많이 뺐고 그리고 타격을 안 입은 것도 아니고 타격을 좀 입었고 네. 또 이게 확인은 해봐야 되겠지만 어제 첫 최고위가 있었는데 그 내부 회의에서도 사실상 본인이 제안한 이제 뭐 수해 지역 같은 데를 지원해 주자는 거를 원내대표가 받아치고 김재원 뭐 최고도 뭐 모르는 소리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또 방송을 통해 나오고 이게 굉장히 뭐랄까요 한동훈 리더십이 어떻게 펼쳐질 것인가에 대해서 물음표는 상당히 이제 가시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뭐 초반에 뭐 73년생 한동훈이 온다, 뭐 엄청나게 뭔가 세대 교체를 주장하긴 했지만 그렇게 보수 언론이 조선일보가 특히 열심히 네, 띄웠지만 결국 지금은 세대 교체는 아닌 것 같고요. 그냥 그나물의 그 밥 정도 수준이 아닌가 싶은데 뭐 중요한 포인트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과 관계 설정을 어떻게 할 거냐. 윤한 갈등은 지속되는 거냐, 여기서 멈춤이냐, 아니면 그 권력의 추가 한동훈 대표 쪽으로 확실히 넘어간 거냐, 어떻게 전망하세요? 아니 대통령 임기 3년인데 무슨 권력이 치고 넘어가요. 아, 맘대로 못해요? 권력을 가져올 수가 없어요. 지금 당대표가 네. 선거를 직전에 있는 상황이면 가능해요. 네, 네. 공천권이 있으니까. 예. 그 공천을 이렇게 주고 그렇죠. 하는 예, 상황이 예, 생기면 당대표의 권한이 엄청 세지죠. 예. 그다음에 당대표 주변에 사람이 쫙 몰리게 되니까. 지난 선거 때 그걸 했어야 됐던 거죠. 그렇죠. 한동훈 대표가. 그렇죠. 그걸 당연히. 못하거나 안 한 거죠. 못한 거죠. 못했다. 예, 왜냐하면 그때는 윤이 힘이 세니까. 아니 네. 그때는 윤이 지명을 해서 비대위원장이 됐잖아요. 맞아요. 예, 네. 그런 상황인데 지금은 선거가 2년 후예요. 지방선거. 그다음에 지방선거 때까지 네. 본인이 대통령에 출마할 생각이 있으면 지방선거 때까지 없어요. 내년 9월이면 그만둬야 돼요. 아, 그 왜냐하면 공천권도 없네요. 규정이 1년 6개월 전에 그만둬야 되거든요. 대선하려면 사실 그것도 못하는 네. 상황이 되는 거다. 이런 상황이 되니까 실제 한계가 있는 상황이고 예. 모르겠습니다. 그 뭐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네. 우리 변호사님하고 이제 밖에서 예. 한동훈이 뭘 할 수 있겠나. 그다음에 무슨 정치 경험이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평시에 예. 당 대표입니다. 네. 야당 대표는요 대통령을 공격하고 비판하면 돼요. 네. 할 일이 있어요. 네. 여당 대표는요 네. 할 일이 별로 없어. 자기가 대장이 아니거든. 대장은 대통령이거든. 네. 그러면 여당 대표는 본인이 뭘 해야 될지 고민을 많이 해야 돼요. 아. 기본적으로 자 세대 교체 얘기했잖아요. 예. 당의 체질을 바꾸기 위해서 당에 뭘 할 거냐 이거야. 이준석 대표는요 PPAT라도 도입을 하고 네. 예? 시험을 보게 하겠다. 그렇죠. 그다음에 나는 국대다. 뭐 센세이션한 거 해서 대변인들 선발할 때 방송 토론 통해서 하겠다. 네. 실제 그런 걸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변화된 모습이 보여졌는데 한동훈표 이른바 개혁, 네. 여당의 개혁, 예. 국민의힘의 개혁 뭘 하려고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밥 먹는다고 그러던데 중진들하고. 밥이야 뭐 언제든 먹는 거니까. 그리고 중요한 건 네. 공개된 회의는 어려움이 없어요. 대표한테 공개된 자리에서 반박할 일은 별로 없으니까. 예. 문 닫고 하는 회의. 비공개. 자, 비공개. 이상으로 네. 공개를 마치고 비공개로 전환하게 전환합니다. 하겠습니다. 언론인 여러분 예, 퇴장 협조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순간부터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아. 대표 보면 그렇게 얘기하신 거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하고 이제 막 공격하고 네. 그럼 거기에 자기 우군들이 많아서 네. 아니 누구 최고 말에 그렇게 발언하면 됩니까? 네, 네. 하고 막 해주고 해야 되거든. 아무도 안 해줘.
근데 5대 4잖아요 지금 어쨌든. 내가 보기엔 그 논리나 예. 이런 거에 예. 이 5명이 나머지 4명을 이기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김재원, 예. 김인전. 네. 쉽지 않은 쉽지 건데. 네. 않아요. 어려울 겁니다. 어렵다. 예. 일단 한동훈 근데 실제로 한번 네. 그 누구죠? 장성철 소장이 뭐 일부 네. 언론에 나와서 네. 소개한 바에 의하면 예. 저도 확인 안 해봤습니다. 네. 그거에 의하면 굉장히 곤욕을 치렀다. 뭐 이런 첫날- 얘기가 있는데. 첫날부터. 예. 예. 첫날부터 예. 되게. 면이 깎이고 예. 아무도 지원해주지 않고 또 본인이 그렇게 무릅쓰고 정책의 의장 낙점한 분은 가만히 뭐 이제 팔짱 끼고 있었다라는 거라서 예. 이제 한동훈 당대표는 자기 색깔로 그런 얘기하는 것 같아요. 지금도 뭐 불체포 특권, 국회 어떤 내려놓기, 세비 뭐 포기, 네. 근데 이건 기본적으로 이제 정치 혐오에 기반해 있는 거예요. 자기가 거기에서 출발선을 잡은 거 부분에 대한 한계도 상당히 예. 뚜렷한 것 같아요. 정치를 넓히고 확장하기보다는 쪼그라들게 하고 그런 정치 포지션을 지금도 취하고 있는 네, 거 네. 굉장히 한계라는 생각이 들고 조선일보에서 한동훈 당대표 띄워준 거 맞는 거지. 종편에서도 띄워주고. 다만 제가 최근에 이게 대단히 화제가 됐던 양상훈 칼럼을 네, 보고 네, 네. 그 칼럼의 요지는 한동훈은 뭘 해도 대통령이 안 된다로 저는 읽었어요. 맞아요. 예, 이재명 대표가 나왔을 때 한동훈이 경쟁 주자면은 이재명 대통령 된다. 네. 민주당에서 이재명이 아닌 누가 나오면 아무나 나와도 국민의힘에서는 대선을 이길 수가 없다라는 요지인데 여기에 포커스는 한동훈 이 지점에서 당신 정치 출발을 하라. 이거는 대선을 보고 정치하라는 건 아닌 지침 같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보수. 왜냐하면 정권이 연장돼야 되는 가장 갈급한 그런 필요가 있는 곳들인 건데 네. 한동훈이 과연 이런 물음표 한동훈이 할 수 있을까? 아, 넌 안 되는 거 아닌가라고 거의 이제는 마침표 찍은 게 아닌가 싶더라고요. 양상훈 칼럼을 통해서. 예. 아니, 그러니까 보수 언론도 검사 출신 대통령을 그거는- 선출해서 보니까 지금 2년 조금 지났는데 뭘 제대로 하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가장 잘하는 게 압수수색이야. 네, 엄청 예? 많이 하고. 네. 그다음에 터는 거. 사찰. 아니, 그러니까 아니, 정신사찰. 먼지 혹시 털기. 당하셨어요? 아, 받으셨어요? 네, 저 받았어요. 네. 요지 저는 인물이시군요. 왔는지도 몰랐어요. 금요일 날 왔더라고요. 아, 그래? 나 확인을 안 해봤는데. 그러니까 확인해보세요. 저도 MBC 작가가 한번 확인해보라고. 저는 어제 저 왔는지도 모르고 박지문 의원 세상에 그렇게 당하셨어요. 막 얘기했는데 알고 보니까 저도 그렇군요. 몰라서 너무 문자가 많이 오니까 예, 왔는지도 몰랐는데 여하튼 터는 거 잘해요. 검찰이. 예. 아니 사찰 그렇게 이런 그렇게 해서 거. 국민들이 이미 검사 출신 대통령의 실력을 다 알아요. 네. 더군다나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는 같은 특수부 검사통이에요. 네. 그래서 같은 한 몸으로 봐요. 거의 아무리 그 뭐 갈등 구조가 있고 뭐 다르게 표현한다고 해도 네. 결국 같은 사람으로 보거든요. 학습 효과가 있는데 되겠어요? 그렇습니다. 아니 근데 실제로 너무 이제 이게 수사밖에 안 해봤기 때문에 국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본인이 먹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국민들이 먹고 사는 아, 문제에 왜 그러세요? 모든 분야에 수사를 해봤기 때문에 다 잘한다는 거 아닙니까? 교육 전문가, 경제 전문가. 진짜. 예? 아니 근데 시장은 잘 아시는 것 같아. 시장 좋아해. 이거 보니까 먹방이요? 보리새우, 오징어, 아기채 또 막 열심히 사셨더라고요. 다 통영 다 안주거리네. 다 안주거리. 그러네요. 야 오늘 저녁에 뭐 먹을까? 안주거리네. 네, 안주 중심의 사고를 하고 계시다. 아니 근데 사실 지금 뭐 속보가 하나 들어왔는데 당정이 위메프 팀원 사태에 3천억 규모의 긴급 유동성 공급을 하기로 했고 임금 체불 시 생계비 지원을 한다. 얼마 준다는 말이 없어요. 그리고 이 위메프 팀은 일반 상품에 대해서 금주 중에 이번 주 안에 환불 완료 지원을 하겠다고 하는데 사실 이거 여행 상품 물린 분들 너무 많거든요. 그렇죠. 예, 딸들이 환갑이라고 해서 애들이 월급으로 해서 지금 유럽 여행 보내준다고 했는데 이거 물려가지고 못 가고 계신 분들 이거 뭐 이번 주 안에 해결을 해준다고 하니까 그나마 다행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어제 주가 폭락해가지고 완전 시총이 235조가 날아가고 난리가 났는데 안정을 곧 찾을 것이다.
예언을 합니다. 너무 자신 예. 근자감 예. 이런 생각이 들고 저는 그리고 금투세는 폐지하는 게 당면 과제다. 이런 여기서 그치. 금투세가 왜 나와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이런 얘기가 지금 나왔습니다. 저는 네. 일단 뭐 유동성 공급을 하겠다고 하잖아요. 3,000억. 네. 그런데 이런 의문이 드는 거예요. 이를테면 전세 사기 특별법을 만든 취지도 선구제 후 이제 네, 구상 구상권 정보. 이런 것이 요지였어요. 안 된다는 거였습니다. 그렇죠. 왜 거부권 행사했냐면요.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긴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게 같은 논리예요. 사실 위메프 피해자들도 이것이 물리고 했을 땐 그 기업의 책임을 일단 주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때는 다른 선택을 하고 이때는 또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게 일관성이 전혀 없고 네. 그렇다면 이 정책의 뭐 형평성이랄까요? 이런 걸 어떻게 할 건지 그냥 이슈가 더 크게 되고 이러면은 뭐 나라 돈을 풀겠다는 건지 이 원칙이 정말 전혀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전세 사기 특별법도 거부권 행사하지 마시고 민주당 빨리 다시 재발의해가지고 이거 마무리 지어야 되는 거 맞고요. 네, 왜냐면 네. 사람들이 지금 극단적 선택을 하고 있는 이런 국면인데 진짜 좀 듣고 다행이지만 한편으로는 좀 한심하다 이런 생각. 아니 근데 일단 피해액이 1조 원이라는데 3천억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거는 일단 급한 불 끄겠다 뭐 이런 일단 취지고 그러니까 이게 사실상 이제 공적 자금을 투여하는 거잖아요. 네. 하는 건데 우선은 뭐 너무 아우성이 심하게 막 그렇죠. 예. 나오는 거니까 아니, 근데 일단 급한 구형태가 불은 좀 1,700억 갖고 네, 뭐 튄 거는 그거는 다시 환원을 하든지 당연히 하겠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조치들이 예. 따라오겠죠. 예, 예. 우선 급한 상황에 대해서 예. 대응을 하는 정도라고 보여지고 네. 일관성을 기대하지 마세요. 그럼 그러니까 기대를 제가 하시니까 여기 아니 예? 그래도 일말에 장혜민 변호사 당황했습니다. 아니 무슨 철학이 있고 무슨 뭐 정책을 일관하기 아니잖아요. 그런 정부가 너무 많은 예. 걸 기대하나요, 우리 장혜민 변호사님? 술 먹었을 때와 술 깰 때가 다르다니까요. 완전 일관성은 완전 없는 걸로. 완전히 다르다. 그러니까 아니 오죽하면 칼럼에 조선일보 칼럼에 그런 90대 뭐 노인이 윤 대통령은 술만 먹는다며 뭐 이런 얘기를 한다. 이게 진짜 이게 너무 심각하다 얘기를 하는데 왜냐하면 대통령 하면 꼭 술 얘기가 따라다니니까 저희가 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아니, 저도 술 같이 먹어봐서 압니다. 그러니까 술- 어느 정도예요? 좀 술 잘 드세요. 그러니까 네. 아니 잘 드신다는 정도가 가늠이 안 돼가지고 아니 뭐 저도 이제 들은 얘기를 전달하기 곤란하고 네. 하여튼 그 제 울산 회동 할 때 네. 그 회동 다 끝나고 그 이제 비공개로 이렇게 앉아서 술 몇 잔 하는데 네. 잘하시더라고. 예. 제가 그 얘기는 들었어요. 이 그 글라스에 들어가 있는 물이 아니더라. 소주더라. 네. 그건 이제 선거 유세 때. 예, 유세 때 글라스에 물을 채우는 게 아니라 소주를 채워가지고 드셨다더라 이런 얘기를 아니요, 제가. 사실은 거의 중독 수준. 아니 그 사실이잖아요. 그건. 아, 네 왜? 아니 목격자. 박석훈 총장님. 글라스가 아니고 컵이죠 컵. 컵, 예, 예, 물컵에 예, 소주를 따라서 마신 거죠. 예. 이거 하여간 유명한 일화가 많이 있다. 그래서 이제 여쭤봤는데 하여간 이 문제 긴급한 경제 현안들에 대해서는 당정이 그래도 이렇게 협의를 해서 뭐라도 하려고 하니까 그나마 다행이라고 해야 되는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전세사기 특별법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보면 간호법, 전세사기 특별법, 개인종합 자산관리 계좌 납입한도를 올리는 거, 뭐 K칩스법,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뭐 저장시설 특별법 뭐 이런 거 그동안 민주당이 막 요구했던 거 이제 이거 하자고 하는 거거든요. 네. 간호법만 하더라도 아니 거부권 행사해놓고 이제 와서 다시 또 하는 거는 지금 이게 의사파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간호사들이 뚜껑이 많이 열리겠어요. 이건 진짜 본인이 대선 후보 당시에는 사실상 약속을 했던 그렇습니다. 부분이 있고요. 공약이었죠. 예, 공약으로 뭐 육성으로까지 이야기가 이제 했었고 네. 이게 간호법이 뭐 의사들의 직역을 침탈한다 이게 아니라 지금도 무슨 체열을 약간 한다든지 이걸 그렇죠. 간호사들 못하게 돼 있고 의사들만 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의료 현장과의 괴리가 너무 크고 그럼 법적으로 안정장치를 해주자. 뭐 이를테면 의사들이 파업했을 때 간호사분들이 대체 인력으로 투입이 되면 네. 이걸 다 의료법 위반으로 걸고 했던 거예요. 네, 의사들이 예, 예. 그 빈자리를 채웠다는 이유로 이유만으로. 그러면 법적인 최소한 그리고 이제 생활 지원 이제 워낙에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각 거점 지역별로 이제 간호사분들이 뭐 입주하고 이러면서 네. 좀 아주 만성 질환 같은데 많이 있으니까 뭐 당뇨나 뭐 여러 네, 고혈압 고혈압. 이런 걸 할 수 있도록 해주자는 게 가장 요지거든요.
있거든요. 요지 중에 이제 하나인데 근데 저는 그걸 못 해주겠다는 이유를 잘 알기 어렵고 그냥 민주당이 하면 반대를 하는 건지 저는 이제 거부권 행사는 이제 임기 끝날 때까지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더 많이 할 건데. 네? 더 많이 할 건데 내가 보니까. 오늘부터 시작이던데 방송사법. 예. 아니, 그러니까 아니 저는 휴가 중에도 안 쉰다는 거예요 거부권을.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이게 정치 실종인데요. 네. 그러니까 다수 의석을 갖고 있는 민주당에게도 저는 요청을 하고 싶은 게 있어요. 왜냐하면 본인들의 지지자들이 완전히 그 희망하고 소구하는 거기에 너무 이렇게 매몰되지 매몰되니까.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니까 그래도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중간층 정도가 끄덕일 수 있는 예를 들면 노란봉투법도 네. 예를 들면 3조의 경우는 오케이 할 수 있단 말이죠. 네. 근데 2조의 기업 활동이 너무 위축되는 상황이 생기게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2조 3조에서 3조는 억셉트하고 2조는 좀 변경이 그렇죠. 필요하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네. 좀 고려해서 네. 그 협상도 하고 네. 야, 최소한 이 정도는 해줘야 될 거 아니냐라고 국민들에게 설득도 하고 네. 이런 방향으로 좀 전환을 해야 돼요. 근데